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간혹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엇박자를 타면서 내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치수가 좋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제 수익을 날 때, 나의 계좌는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그 하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분명히 저는 어, 지금 괜찮은 핫 이슈의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팔면은 그때 갑자기 급등을 시작합니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눌림목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수를 한번 보면, 자, 코스피를 한번 보자면 아래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V자 반등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 21선쯤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파란색 이 박스를 만든 이유는 그 위로 한번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갭 상승을 만들어서 이제 날아갔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칠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올라간 자리 올라가다가, 자,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자,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 이제 지정학 리스크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려냈죠. 물론 이게 뭐 지금 하락의 파동이 일부인지 아니면은 이 까만색 양봉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이 20선을 잘 이렇게 지지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눌림목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할 때가 바로 이날이었죠. 자, 이날 3일. 이틀에서 한 3일 정도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불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질 때, 위에서 조금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을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단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저도 그 오랫동안 이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어떤 그 포지션에 계속 이제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수가 이렇게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오를 때는 그냥 뭘 사도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잘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니면은 지수를 이기는 매매를 할 거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지수 혹은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땅 오르게 되죠. 자, 그때를 공략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단타에 대한 매매는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를 잠깐 쉬는 2달 반 동안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고, 톡방을 통해서도 매매를 했던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날은 뭐 주구장창 하루 종일 매매에 매달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뭐 10종목씩 혹은 뭐 열 몇 종목씩 이렇게 매매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기본이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들은.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게 감각을 익히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달 반의 이 경험들이 결국 이제 회사를 복귀하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짬을 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혹은 아주 어,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이렇게 후보들을 많이 보지 않고도 순간순간 그 종목들에 대한 어, 이해를 빨리 하고, 그리고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취하고 있는 그 매매의 어떤 방식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잘 접목해서 또 새로운 또 매매 방식들을 또 개발해내고 하시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매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시간을 좀 쪼개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유제약을 아침에 이제 5%, 그 다음에 휴니드 3.9%, 그리고 유라테크 3.8%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어진 게
또 이제 율천화학이라든지 케어랩스, 그리고 알서포트 오늘 좀 강했죠. 그리고 옴니텔 장 막판까지 이제 좀 이거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혹자는 단타에 대한 저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타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기업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이슈나 어떤 회사의 어떤 그 펀더멘탈 관계없이 순간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순간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좋지 못한 매매 방식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역시 프로의 세계에서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수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늘 그 시장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강하게 이제 딱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를 공략을 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고, 또 그 투자금들을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좀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저는 좀 최근에는 좀 선호를 했습니다. 유유제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랴, 호가창 보랴, 그리고 이 매매를 하면서 또 다른 또 종목을 또 보기도 하고, 한꺼번에 두 종목 혹은 많게는 세 종목까지도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도 가끔씩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바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유유제약을 제가 이제 매매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주황색 박스를 그리면서 계속 종가상 두드리는 어떤 특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양들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는 분봉, 오늘은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대략 이때 돌파한 자리, 그 다음날, 그리고 세 번째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4,200원을 확실히 건드렸던 그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중에 하루를 빼고 5일 동안 계속 터치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위로 돌파해내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들은 결국 그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더 크게 이렇게 한번 날아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좀 단기의 매매, 그 순간적인 매매를 좀 저는 이제 좀 선호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14,200원에서 14,400원 사이가 항상 두드렸던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선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 아래가 어디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그럴 때는 이렇게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저는 좀 굉장히 좀 유의있게 봅니다.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게 두드리다가 탁 튀어오르는 이런 자리는 충분히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한 4%에서 4.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블 바닥을, 밑에서 더블 바닥을 만들고 탁 튀어오르는 자리,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걸 보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매매를 취해서 이제 수익을 챙긴 어떤 케이스입니다.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뚫고 더 날아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을 챙긴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묶여 있을 투자금을 오히려 빨리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이제 또 빠른 매매를 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걸 들고 있었겠죠. 슈팅이 나올 때까지. 유유제약은 차트 모양 괜찮고 그리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날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휴니드, 뭐 요즘 방산주가 그리고 우선주, 이 두 가지는 정말 불패입니다. 막 날아가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때부터 이 전 고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여기가 살짝 뛰어오를 때 첫 번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이후에 어느 정도 아침에 이제 시세를 주죠. 저도 이제 휴니드를
이게 종가 매매를 했습니다. 상한가 가기 직전에 매매를 해서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뭐 이렇게 수익을 챙긴 어떤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수익을 챙긴 케이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날라갔습니다. 그다음 저는 뭐 한 4%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 이후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상한가를 가서 물론 좋긴 하지만 하루 종일 또 투자금들이 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간다는 보장이 없죠. 네. 상한가 갔으니까 간 거지. 아침 9시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하한가를 갈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빅텍 같은 경우에 뭐 대장주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뭐 대장주가 아닌 이상 과연 이 종목이 상한가 두 방을 맞을 수 있을까? 그거는 참 의문이죠. 그리고 상황이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 거고요. 이 두 종목은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난 뒤에 딱 보였는 게 바로 유라테크입니다. 자, 유라테크는 뭐 장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흘렀네요. 네, 유라테크가 아니고 유진테크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유진테크도 이제 아침에 이제 시초가 이제 시작할 때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 전 고점 25,150원을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이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유유제약처럼 한 번, 두 번, 이날 빼고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네 번째죠. 밑에서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이 밑에서 시작해서 이제 들어 올립니다. 근데 여기가 돌파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이게 다시 윗꼬리를 주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단기적인 매매는 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봉으로 이제 보자면은 24,500원 한 두 번, 이것도 건드렸다 할까요? 세 번, 네 번 여기 돌파하는 자리에 큰 거래가 터지면서 날아가죠. 뭐 저는 이거를 잘 잡았어요. 잘 잡아서 한번 슈팅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10분 만에 이제 10분, 15분 만에 유라테크로 한 4%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뻔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횡보하는 자리에서 이제 곧 돌파할 때 호가를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충분히 돌파하겠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테마 강한 종목들. 뭐, 테마에 대해서 좀 이해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율촌화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톡방을 통해서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율촌화학 없네요. 제가 율촌화학으로 말하지 않고요. 좀 웃기지만 이전에 걸 제가 지워버렸군요. 제가 오늘 이거를 하면서 다 지워버렸네요. 자, 율촌화학을 이제 톡방에서 제가 괜찮다, 오를만하다라는 종목들은 저렇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촌화학도 마찬가지, 이제 일봉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일봉상의 흐름은,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두드리다가 탁 트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공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르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두드리다가 탁 돌파하면서 오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자, 율촌화학도 뭐 이 고점까지는 4% 넘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3% 가까운 수익에서 이제 수익을 챙긴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바베큐 파티를 했으니까요.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밥을 같이 이제 지인과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좀 화면을 흐리게 해서 좀 중독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사실은 중독이지만 해서 이제 보다가, 자, 케어랩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케어랩스를 살짝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케어랩스 여기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가 보였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자리, 자, 위에서 한번 눌렀다 올랐다가 밑에서 이렇게 퉁퉁 치는데, 이 모양이 마치 이제 위로 이제 돌파하고자 하는 그 뭐죠? 역해된 숄더 어떤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식사 시간이었으니까요. 한 손은 밥을 입에 넣고 있었고, 그리고 한 손은 핸드폰을 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얼른 이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케어랩스는 한 1.5% 이제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알서포트도 그 오전에 잠깐 이제 어떤 누구를 이제 잠깐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이 좀 길어지면서 초조해진 거죠.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좀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고,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고 해서 정말 좀 괴로웠습니다. 뭐 가다가 이렇게 또 두드려 870원을 여러 번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한번 매수를 했고, 자, 급등을 하고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끝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호가의 움직임들이, 호가창을 봤을 때 이 호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사나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매수, 매도, 호가, 잔량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좀 강하고 거칠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중에 더 이렇게 길게 날아가더라도 좀 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자, 이게 두드리던 자리가 이제 이미 돌파가 나왔고, 그죠? 이미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슈팅이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리스크는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기 매매였기 때문에 수익을 얼른 챙기자 해서 이제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한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매매한 자리에서 좀 안타깝게 좀 빨리 나왔어요. 근데 빨리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잘 매매했구나. 좀 운도 좀 따르면서 잘 매매를 했구나. 역시 단기 매매는 너무 길게 보거나 혹은 뭔가 길게 볼 거면 차라리 이제 단기 스윙을 한다든지 그게 더 맞겠죠. 근데 제가 매매하는 이 방식들은, 제가 매매하는 이 스타일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옴니텔입니다. 옴니텔을 매매하면서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종목이 이제,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퉁퉁 치다가 돌파가 나왔을 때 저는 여기가 이제 매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르다가 다시 또 내리더라고요. 훅 꺼지길래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라가려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올리는 그 에너지는 그래도 계속 가지고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예전에는 이러면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손절 혹은 아예 그냥 던져버리거나, 혹은 약간 그런 매매를 했었어요. 신경을 안 쓰거나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막 여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박스를. 그래서 여기서 얘가 위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좀 감각적으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이제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조금 그랬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시총을 보니까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해서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종가 이후로 이제 끝나면서 더 많이 올렸어요. 1분봉 보시면은, 이건 틱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꾸준히 뭐 장 마지막에 끝내고도 막 계속 꾸준히 올리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뭐 올라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익을 좀 줬어요. 2% 수익을 줘서 끝났는데, 보통은 이제 2시 한 20분, 15분부터는 그 매매를 이제 멈추고, 혹은 그 지금 매매하고 들고 있는 종목은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또 현금화 시켜놓고, 또 내일 매매를 또 준비하고, 혹시 종가상 살만한 게 있는가 또 확인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보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수익을 이렇게 챙긴 케이스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수익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런 또 어, 매너리즘이나 혹은 제 나름대로 또 나는 뭐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또 자만하게 되면 또 내일 또 수익이 또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하면서 매매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시장을 보면서 좀 특징주를 봤습니다. 우선주 뭐 이런 것도 뭐 잡으면 좋겠지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이제 좀 오르는 종목들. 자, 젠백스 링크 이런 종목들은
자, 일봉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 그 유유제약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1550원을 계속 유심히 두드리다가 자, 여기서 좀 다른 모양을 보여줘요. 게다가 이제 상한가가 갭으로 날랐는데 이때 들어온 이제 거래가 굉장히 큽니다. 1000억이 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7734만 주인가요? 맞죠? 네. 그렇게 터지면서 이거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열려있는 자리는 대략 이제 이런 2200원 자리겠네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참 보시면 에이프로젠 제약 참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올라가죠. 오늘도 다시 이렇게 눌렀는데 눌렀다가 다시 살려냈죠. 이거 관련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게다가 이제 이전 어떤 특정한 고점 그리고 특정한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특히 이제 이 가장 높은 고점들이 돌파 후에는 이제 지지하는 그런 가격의 위치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살려줬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면서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한가 두 방이 돌파한 이 상한가는 굉장히 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크죠. 4천억씩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고요. 자, 대한 유팜 종목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진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2천억 정도가 터졌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특정한 자리가 보여요. 두드리는 자리. 그러니까 위로 이제 매물대가 이제 곧 이제 열릴 것 같은 그런 두드림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박스 횡보보다 나왔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돌파가 이제 임박해 보입니다. 돌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두드리던 것들이 이제 강하게 한번 슈팅하면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서 자, 이렇게 큰 긴 장대 양봉이 이제 기준봉이 되어서요. 이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자, 뭐 대략 이런 모양, 대략 이런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밑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 이전 저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이쪽에 한번 터치를 하면 다시 한번 위로 단기적으로 한번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좀 더 횡보가 되면 좀 더 길게 횡보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종목.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참 역사는 짧은데요. 자, 이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 두드리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이 모양, 장대 거래 대금과 함께 나온 이 돌파. 그리고 한 뒤에 다시 한번 더 두드리는데 이 전 고점들, 이전에 이제 시작된 이 전 고점들을 지금 두드리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그 위로는 이제 좀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을 한번 열어둡니다. 게다가 이제 이 돌파할 때 나온 이 거래가 160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 그 매집의 어떤 모양이 1490억, 그리고 여기도 2400억 계속해서 터지죠. 계속해서 터져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덩어리, 하나의 매집으로 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뭐 두 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50% 올라가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모양은 위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되고 자기한테 익숙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나에 맞는 매매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